그래서 이제 태아 심박동 낙태 금지는 임신 6주까지 아기가 심장이 뛰는 경우에서는 가만 놔두면 사실 우리랑 다르지 않은 존재로 발육할 존재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거는 임신 10주 미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산부인과 학회하고 의사회에서도 사회 경제적 사유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이어야 된다는 의견을 의료 전문가들도 낸 바가 있습니다. 임신 10주라는 거는 수정 후 70일 초음파 검사상의 태아 크기를 측정한 임신 주수일수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주 이후에는 이제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허용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고려할 수 있는 경우는 엄마의 생명 건강이 심히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사실은 생명권과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사실은 엄마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좀 놀라운 경우를 한번 봤는데, 보니까는 이분이 암이 걸려갖고 항암 치료를 하면 한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는 경우인데, 뱃속에 아기가 임신 22주, 23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뱃속에 아기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추가 치료를 받지 않고, 당시에는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려고 그랬으면 아기를 낙태를 시켜야 되는, 캐나다에는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아기의 생명을 선택하더라고요. 본인의 생명 대신에 아기의 선택권을 선택을 했는데, 놀랍다. 우리는 늘 우리 본인 성인,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뱃속의 아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판단을 저는 아직 국내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권할 수도 없고요. 이제 스스로 자발적인 판단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판단도 가능하구나. 약물 낙태 도입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모 회사에서 도입하려는 낙태 의료제는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하고 미소프로스톨 800mg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사회에 유포된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한번 제왕절개한 여성이 실수로 12주, 14주가 넘었는데 이 약을 사용했을 때는 자궁 파열의 우려, 자궁 적출술의 우려, 심각한 산후출혈의 우려,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치 약물은 그냥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신중한 도입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다. 전문가들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컨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특성은 낙태를 자유롭게 해달라는 컨셉 속에는 뭐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원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사회에서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을 좀 사시는 50대, 60대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강한 반면에 젊은 10대, 20대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성생활과 자유로운 낙태를 요구하는 경향성들이 같지만, 이 의견이 그 사회의 기준이 돼서는 곤란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다른 법과 형평성을 고려한 보호자 동의에 대한 유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 임신 모자보건법을 보면은 예고안입니다. 정부안을 보면은 인공 임신 중절 요청에 대해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본인이 거부한 경우에는 이 시술 요청을 거부하는 즉시 임신 유지 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 출산 상담 기관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다른 기관으로 바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로는 낙태 시술 기관의 선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혜진 의원께서 입법 예고안에서도 시술 기관의 선정이라는 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캐나다의 큰 의료제도의 차이는 뭐냐면, 캐나다는 모든 의료행위가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행위입니다. 의료행위를 하면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장의 형성에 의해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제도로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캐나다의 의사는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월급제 의사입니다. 어떠한 낙태를 더하거나 어떤 수술을 더한다고 해서 월급이 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 있을 수 있는 기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로부터 월급 받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더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제도를 잘 만들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에 맡겨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낙태를 어느 기관이나 다 할 수 있게끔 한다고 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부인과나 아니면 전체 의사들 중에 낙태를 안 하실 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손을 들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질문을 달리해서 여러분 중에 낙태를 하실 분을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또 들까 말까 해서 그러면은 이 의료기관 낙태를 하는 기간을 줄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 건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료기관들 중 아니면 여러분 의사들 중에서 낙태를 하시려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분에게는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국가에서. 라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에서는 꼭 이제 여성의 자기결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낙태 시술 기간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든 실제로 이제 현재 대학에서 낙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낙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조차도 우리 젊은 의사들은 낙태할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료기관, 모든 의사들 보러 이제 낙태를 해야 되고 당신들이 만약에 낙태하기 싫으면 손 들으세요. 그러면 다른 그 대신 다른 기관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입법을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기관의 선정, 당연히 의사의 거부권은 당연히 인정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권의 전제는 모든 의사들은 다 낙태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러면 안 할 사람을 손 드십시오라는 이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낙태를 하려는 사람은 아니 낙태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하십시오. 그중에 조건이 되는 자격이 되는 데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라는 걸 받게 되는 숙려기간에 대한 건데 최소 3일에서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낙태에 대한 통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와 밖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맞는 현재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우리 여기 계신 분들부터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